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식물성 음식을 중심에 두세요 입니다.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덜 붓고 공복 혈당도 30 정도 낮아졌어요. 마트에서 재료들만 잘 골라도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도 마트에서 사 먹는 당뇨 치료 음식은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혈당은 내려가는데 몸이 점점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약이 혈당 수치는 낮춰주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생 약을 드셔도 당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단지 수치만 낮춰줄 뿐입니다. 약이 간이나 신장을 지나면서 속쓰림, 소화불량, 설사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저혈당 쇼크처럼 위험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는 증상,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특히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약을 복용하면 몸이 위험할 정도로 혈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은 필요한 만큼만, 음식은 하루 3번 약처럼 드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약을 무조건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약만 믿고 생활은 그대로라면 몸은 점점 조절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약이 아니라 내 몸이 혈당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생활이 가장 오래가는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약 대신 음식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음식으로 치료된 사례 말씀드릴게요.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안정되고 약을 줄인 분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만나고 있어요. 한 분은 아침을 늘 빵과 커피로 드시던 분이었어요. 그 식단을 현미죽과 채소 반찬으로 바꾸고 가공식품을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식후 혈당이 180대에서 140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점심 저녁마다 고기와 면 위주로 하시는 식단이었는데요. 귀리밥과 미역국, 두부 반찬 위주로 바꾸고 나니까 몸이 덜 붓고 공복 혈당도 30 정도 낮아졌어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몸의 기능을 되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치료의 도구입니다. 무리하게 굶거나 특별한 식이요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식물성 재료들만 잘 골라도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 그 자체가 가장 부드럽고 강력한 치료예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 포장지보다 성분표를 먼저 보세요. 제가 가장 자주 드리는 말입니다. 혈당 관리에는 2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당분과 나트륨, 이 2가지입니다. 먼저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설탕, 액상과당, 말토덱스트린이 앞쪽에 적혀 있다면 당뇨 환자에게는 피해야 할 제품이에요. 특히 요거트, 음료, 간편식에 숨어있는 당이 꽤 많습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염분입니다. 짜게 먹으면 고혈압 위험도 올라가고 신장에 부담이 가면서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가능하면 100% 식물성이나 무첨가, 무가당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가공이 덜 된 자연식품 위주로 선택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조언 중 하나는 식물성 음식을 중심에 두세요 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성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은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이 출렁이지 않게 도와줘요. 또한 채소, 해조류, 콩류는 지방이 거의 없고 항산화 성분도 많아서 당뇨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식물성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한의사도 마트에서 사 먹는 당뇨 치료 음식은요, 첫 번째 미역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2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미역은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또한 미역은 인슐린 작용에 방해가 되는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소식하거나 기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한 식품이에요. 귀리와 현미 같은 통곡물은
흰 쌀처럼 빠르게 소화되지가 않고 서서히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당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식후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이런 통곡물엔 마그네슘, 셀레늄, 식이섬유 등 당뇨 환자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마트 어디에서든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저렴하고 간편하고 효과적인 당뇨 식단의 기본이에요. 미역은 한 팩에 2,000원 안팎이고 귀리도 소포장으로 2-3,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딱히 특별한 요리 기술이 없이도 밥에 넣고 국에 넣고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당뇨식이 어렵게 느껴질 때 바로 이 2,000원짜리 식재료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역과 통곡물은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조금만 응용하면 당뇨 환자에게 딱 맞는 건강식으로 바뀝니다. 먼저 미역국을 끓이실 때 된장이나 들깨가루를 넣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맛도 깊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특히 들깨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미역 무침도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식초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고 설탕 대신 사과즙이나 매실청을 아주 소량만 넣으면 산뜻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귀리밥은 흰쌀과 섞어서 지으시면 혈당 부담을 줄이면서도 씹는 맛이 좋아서 포만감이 더 큽니다. 현미죽, 귀리죽도 부담 없이 아침 식사로 좋고요. 중요한 건 과하게 조미하지 않고 식재료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는 것. 단맛과 짠맛에서 멀어질수록 혈당은 점점 더 편안해집니다. 미역은 본래 약간 짭조름하기 때문에 조미료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미역과 통곡물은 단지 혈당 조절만을 위한 식품이 아닙니다. 이 식재료들은 온몸의 대사를 돕는 식물성 약재와 같아요. 먼저 미역은 장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섬유질이 많은 식품입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 장이 약한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특히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요. 또한 미역은 체내 중금속이나 독소를 흡착해서 배출하는 해독 효과도 있어요. 피부 트러블이나 만성 피로가 줄어든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귀리와 현미 같은 통곡물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해요.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 기름때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고지혈증,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 혈압, 혈관, 장까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자연의 종합 영양제라고 보셔도 됩니다. 간식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도 추천드리는 간식은 소포장 견과류와 무첨가 채소 칩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서 혈당을 갑자기 올리지 않고 포만감도 줘요. 특히 아몬드, 호두, 캐슈넛은 GI 지수가 낮아서 간식으로 1회에 한 줌 약 20g 정도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무염, 무첨가 채소 칩이에요. 당근칩, 브로콜리, 케일칩 등은 튀기지 않고 저온에서 구운 제품이면 식이섬유도 유지되고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단 설탕이나 시럽이 코팅된 견과류 믹스는 피하셔야 돼요. 건강 간식이라고 해도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요. 하루 간식량을 미리 정해서 드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잘 고른 간식은 오히려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간식들이 위안을 주되 죄책감을 주지 않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드시되 하루 총량만 가볍게 정해두시면 됩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 라면 진짜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럴 땐 완전히 참기보다는 조절해서 먹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라면을 드신다면 일반 유탕면보다는 건면이나 생면이 좋습니다. 튀기지 않아서 기름기와 열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또 양념 스프는 절반만 사용하고 가능하다면 국물은 남기고 면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국물까지 다 먹으면 나트륨과 탄수화물 과다 섭취가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압, 신장까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꼭 채소를 듬뿍 넣어서 같이 조리해 보세요. 섬유질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연두부나 부드러운 두부를 조금 추가하면 단백질도 함께 보충되고 포만감도 더 오래 갑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면서도 균형 잡힌 한 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하셔야 할 건 영양 성분은 일회 제공량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한 봉지 전체 기준이 아니니 양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하루 중 간식은 한 번, 정해진 양만 먹는 게 원칙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보다 어떻게 먹을지 아는 게 혈당 관리의 지혜입니다. 당뇨 식단이라고 해서 꼭 특별하고 어려운 음식만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도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어요. 미역, 귀리, 현미 같은 식재료는 값도 부담 없고 조리법도 간단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분도미를 더 추천드려요. 겉껍질은 어느 정도 제거됐지만 섬유질과 미네랄은 그대로 살아있어서 영양 균형도 좋고 맛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조금 덜 자극적으로,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 그게 혈당을 살리는 식탁의 시작입니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혈당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려요. 일단 물부터 제대로 마셔보세요 하고 안내드리면 5일도 안 돼서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내려갔다, 이런 사례를 꽤 자주 보게 됩니다. 물에 넣어 마시는 재료로 이 세 가지를 자주 추천드립니다. 살도 빠지고 가볍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혈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포도당이 잘 흘러가게 해줘요. 신장이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면 혈당이 높아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물만 바꿨는데 식후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내려갔다, 이런 사례를 꽤 자주 보게 됩니다. 순환도 좋아지고 손발 저림이나 눈이 뻑뻑함이 줄었다는 분도 많고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변화 중 하나예요. 당뇨 전 단계나 식후 혈당이 자주 오르는 분들께 일단 물부터 제대로 마셔보세요 하고 안내드리면 5일도 안 돼서 식후 혈당이 3에서 40 정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끈적하지 않고 부드럽게 돌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도 제 역할을 더 잘하고 포도당도 순환을 타고 몸 전체에 잘 분포돼요. 혈액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영양을 넣어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혈당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려요. 갈증 느끼기 전에 먼저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두고 습관처럼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이컵으로 하루에 8잔 정도 나눠서 마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위나 신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부드럽게 입에 머금듯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흡수하는 느낌으로 마시면 몸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여요. 그렇다면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종이컵 8잔 정도가 적당해요. 중간중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입안에 머금듯 부드럽게 삼켜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저는 물에 넣어 마시는 재료로 귀리, 여주, 돼지감자 이 세 가지를 자주 추천드립니다. 모두 한의학에서도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입증된 식품이에요.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도와주고요. 특히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확 오르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여주는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불릴 만큼 당 대사에 특화된 작용을 해요. 고려 쓴 오이로도 불리며 예로부터 혈당 조절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쓴맛 속에는 모모르데신과 같은 유효 성분이 들어있어서 췌장을 자극하고 인슐린 분비를 도와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돼지 감자는 이눌린이라는 천연 성분이 풍부해서 장이 건강해지고 당 흡수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맞아야 인슐린 작용도 좋아지기 때문에 돼지 감자는 장과 혈당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식재료예요. 이 세 가지를 끓여서 물처럼 우려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름은 시원하게 보리차처럼, 겨울엔 따뜻하게 보온병에 담아 드셔도 좋고요. 물만 마시는 것보다 이런 재료를 가볍게 곁들이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피로 회복이나 변비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이 재료들은 그냥 먹는 것보다 끓여서 우려 마실 때 효과가 더 좋아요. 끓이면 쓴맛이 덜해지고 약성도 부드럽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주는 생으로 먹기엔 너무 부담스럽지만 끓이면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성분이 더 잘 우러나요. 돼지 감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눌린 성분이 물에 스며들면서 장 건강을 도와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작용을 해요.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5리터에 여주 3조각, 돼지 감자 1줌, 귀리 1수저, 중약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서 보온병에 넣어두시고 하루에 서너 잔 정도 나눠 마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식사 전이나 식후 30분쯤 후에 마시면 혈당이 더 안정돼요. 따뜻하게 드시면 몸도 순환이 더 잘 되고요. 조금 귀찮아 보여도 이 물 하나가 혈당 관리에 든든한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물에 넣어야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물이 제일 부담 없이 자주 섭취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여주는 볶아서 가루로 드셔도 좋고요. 돼지 감자는 말려서 차처럼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귀리는 밥에 넣어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식사로 먹는 건 한 끼고 물로 마시는 건 하루 종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예를 들어 귀리를 물에 넣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더 꾸준한 효과가 있어요. 물처럼 습관화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또한 여주나 돼지 감자는 생으로 먹으면 약성이 강해서 속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끓여 마시는 게 더 부드러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내 몸에 맞게 섭취하는 방식을 찾는 거예요. 밥으로, 차로, 물로 어떤 방식이든 내 몸에 맞게 그게 지속되면 치유가 됩니다. 이 재료들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의 대사와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증상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주는 면역 세포를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감기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줄 수 있고요. 돼지 감자는 장 건강을 회복시켜서 피로감을 줄이고 몸이 덜 붓고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어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예방에도 좋아요. 혈관이 깨끗해지고 혈액이 부드럽게 도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또 이 식재료들은 과식을 막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처럼 마시다 보면 포만감이 생겨서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요. 한 가지를 잘 실천하면 다른 것도 같이 좋아지는 경험. 이게 자연 치유의 흐름이에요. 혈당을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살도 빠지고 가볍다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티백으로 마셔도 효과 있나요? 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정답은 어느 정도는 있다입니다. 하지만 직접 우려낸 것만큼은 아니에요. 티백은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바쁜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니까요. 다만 티백에는 재료의 양과 품질의 한계가 있어요. 가공 과정에서 일부 유효 성분이 줄어들 수가 있고 방부제나 향이 들어간 제품도 있어서 선택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외출 중이거나 바쁠 땐 티백으로라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단 믿을 수 있는 제조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첨가 100% 원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리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습관이 핵심입니다. 이 차들을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차 피하기, 녹차, 홍차, 보이차, 마테차 등 물처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뇨작용이 강한 차를 피하기, 옥수수 수염차, 뽕잎차, 감잎차, 민들레차 등 약성이 강하죠. 세 번째, 차 재료 성분이 기저질환에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는 건강에 좋지만 모든 차가 혈당에 좋은 건 아니에요. 물처럼 마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위가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고 되도록 저녁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런 차는 정확한 체질이나 상태를 알고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반드시 작은 양부터 천천히 몸의 변화를 살피면서 드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한
한국인 99%가 잘 모르는 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당뇨병 환자일수록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당뇨인데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건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수분 보충이 혈당 조절에 중요해요. 혈액이 묽어져야 포도당도 잘 흐르고 신장도 당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뜨겁거나 미지근하게 마셔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몸에 열이 많거나 염증 반응이 있는 분들은 시원한 물이 오히려 더 순환을 부드럽게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중요한 건 온도보다도 내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물을 마시는 시간, 방식, 온도 모두 상식처럼 알려진 고정된 법칙보다는 내 몸에 맞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방법에도 작지만 중요한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부드럽게 마시는 것이에요. 목이 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가고 순환이 오히려 흐트러질 수 있어요. 입안에 머금듯 천천히 마시는 습관이 몸에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타이밍과 양 조절입니다. 식사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고 위가 늘어나 과식하기 쉬워요. 식전 30분, 식후 30분 정도 간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에 6에서 8회 정도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전, 식후 한 잔씩, 자기 전 한 잔. 이렇게 루틴을 만들면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런 기본이 잘 지켜질 때 몸이 훨씬 빠르게 회복돼요. 물도 천천히 정성껏 마시는 것이 하나의 치유입니다. 혈당 관리라고 하면 다들 어렵게 느끼시죠? 하지만 물 한 잔, 걷는 습관, 아침 한 끼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혈당을 관리하는 시작점이에요. 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제대로 마시는 물은 몸의 순환을 도와주고 포도당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데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혈당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신호이고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연습이 결국 치유로 이어집니다. 식습관은 유방암 발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의 식생활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건 암을 키웠겠구나 하고 느꼈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한의사이자 환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여한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함께 맡고 있었고 진료와 강의, 책 집필, 행정 업무까지 매일 과부하 상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통사고가 있었고 이후 두통과 알 수 없는 통증, 불면증까지 계속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릴 여유조차 없었던 그 시기에 왼쪽 가슴에 단단한 멍울이 느껴졌고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한쪽이 아니라 양쪽 유방 모두에서 다발성 종양이 발견되었고 한쪽 종양은 크기도 컸고 림프절 전이도 확인되어서 유방암 2기 말에서 3기 사이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에는 그 충격이 실감나지 않아서 오히려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크게 저를 흔든 건 친정 어머니도 유방암을 겪으셨고 림프절 절제 후에 재발 3발까지 경험하신 기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방암 진단 당시 단순한 한쪽 유방 병변뿐만 아니라 양측 모두에서 다발성 종양이 발견된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종양은 3.5cm 정도로 보통 3기가 기준이 되는 5cm에 가까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림프절 전이까지 진행되어 있었던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방암 3기는 크기가 5cm 이상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동반될 경우 진단됩니다. 더 복잡했던 건 전형적인 통증이나 증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그렇듯이 당시 그 멍울이 아프지 않으니 더 늦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의사로서의 직감이 이건 단순한 멍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검사 당시 의료진도 이렇게 빠르게 양측 다발성으로 진행된 경우는 드물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 병은 빠르게 진행 중이었고 고요하게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확산된 상태였습니다. 몸이 그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는 죄책감이 컸고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말해왔던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제 몸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결정하기까지 과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했던 건 바로 치료는 의학적 처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암을 이겨내기 위해선 생활 전체를 돌아보고 고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식습관의 중요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전까지는 나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단 이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 당분, 염분, 유제품, 동물성 지방이 생각보다 제 식탁에 자주 올라왔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식물성 위주의 식사로 완전히 바꾸었고 가공되지 않은 재료, 제철 식품, 자연 상태 그대로의 음식들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했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내 몸에 생명을 넣는 행위라는 걸 그제야 진심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음식을 기능성만으로 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항암 성분이 있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편안하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을 꾸준히 정성껏 먹는 습관이 중요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환자들에게도 항상 강조합니다. 약은 급한 불은 끄지만 음식은 그 불이 다시 붙지 않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길에서 식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걸 제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제가 유방암을 진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의 식생활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이건 암을 키웠겠구나 하고 느꼈던 음식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다음 3가지는 유방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과 지방이 많은 붉은 고기, 특히 베이컨, 기름기 많은 부위의 한우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포화지방과 발암물질,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들이 많아서 체내 염증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생크림, 치즈, 케이크 같은 고지방 유제품 디저트입니다. 저는 시럽이 들어간 커피보다는 이런 유제품 기반의 달달한 디저트를 즐겨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진료 중간중간 피곤할 때 또는 늦게 퇴근해서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크림이 듬뿍 올라간 슈크림빵이나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곤 했죠. 이런 음식들은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주고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는 야식, 특히 밀가루 음식이나 기름진 식사였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협회 업무와 책 집필을 하다 보면 하루 식사를 그때야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배가 고프면 라면, 떡볶이, 크림빵 등 밀가루 위주의 자극적인 야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그 습관이 수면 리듬도 깨트리고 간 해독을 방해하며 염증을 키우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단순히 칼로리만 높은 게 아닙니다. 호르몬을 교란하고 면역을 악화시키고 해독 기능을 무너뜨리는 음식이라는 공통된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방암 진단 이후 이 음식들을 완전히 제 식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환자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는가만큼이나 무엇을 끊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끊은 건 유제품, 육류, 밀가루, 단 음식, 기름진 야식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면역과 해독을 방해하며 암세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 식단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한 식이요법 수준을 넘어서 처음 3에서 6개월 동안은 일반 식사는 전혀 하지 않고 발효 해독식과 채소 위주의 최소한의 자연식만 섭취했습니다. 그 시절엔 실제로 요양병원에서 밥을 안 먹는 사람으로 통할 정도였죠. 그렇게 철저하게 식단을 조절하며 지낸 시간이 무려 3년 반 이상, 거의 전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 대부분은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치유와 회복에 전념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암은 진단 후 2년에서 3년 사이에 재발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치료 이후의 3년을 회복의 황금기로 삼고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절제와 결단은 단순한 식단 조절이 아니라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방암 치료와 회복 기간 동안 저는 식사를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몸을 살리는 핵심 치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꾸준히 섭취했던 3가지는 채소, 발효 해독식 통곡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채소입니다. 특히 브로콜리, 케일, 무, 양배추, 당근, 비트, 미나리, 치커리, 부추 등 십자화과를 포함한 다양한 채소를 유기농 위주로 마음껏 먹었습니다. 생으로 먹고 살짝 데쳐 먹고 즙으로 갈아 마시기도 했습니다. 섭취 전에는 항상 흐르는 물에 충분히 세척했고 농약이나 오염 요소에 민감했던 만큼 최대한 안전한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둘째는 발효 해독식입니다. 이 식단은 단순한 식사 개념이 아니라 저에게는 해독을 위한 약이자 치유식이었습니다. 한약재와 해조류, 발효 곡류 등을 혼합하여 면역력 회복과 염증 조절, 장 기능 정상화에 집중했죠. 주요 성분으로는 청국장균, 다시마, 갈근, 울금, 작약, 도라지, 생강, 율무 등이 들어갔으며 이 조합은 제 몸을 안정시키고 항암 후유증과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오분도미, 귀리, 보리 등의 곡물을 정제하지 않고 통째로 씻어서 가볍게 불린 후에 소량씩 밥에 섞어 먹는 방식으로 섭취했습니다. 백미 대신 통곡물을 선택한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 몸이 매일 받아들이는 회복의 구성 요소이자 일상의 의약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이 식사법을 회복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많은 음식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는 채소, 그 중에서도 유기농 생채소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유방암 투병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몸에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였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채소는 단순한 영양 공급원이 아닙니다. 제 경우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면역력은 물론이고 염증 수치와 피로도, 수면의 질까지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위나 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해독을 유도하고 몸 안에 쌓인 노폐물을 비워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십자화과 채소인 브로콜리, 케일, 무, 양배추 등은 간 기능 회복과 항산화, 암세포의 증식 억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제 몸이 직접 경험하고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식사라는 것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몸의 회복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이 받아들이는 음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채소를 매일 꾸준히 정성껏 섭취하는 것입니다. 채소를 드시는 건 양을 정해놓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양을 정해놓으면 오히려 부담이 돼서 그거를 잘 못 지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의 종류도 가리지 말고 양도 일정하게 정해놓고 하시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다음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전부 다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생채소든 쪄서 먹든 과일과 함께 즙으로 짜서 먹는 그런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일반 마트에서 나오는 채소들은 농약을 보통 한 20번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한 거는 5번 정도 농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유기농 채소를 사셔서 그것을 잘 세척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강조하는 습관은 정기검진을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지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으로 배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의 유방암 투병을 지켜본 뒤로 매년 빠짐없이 정기검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는 검사 자체보다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제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은 아는 선생님의 병원에서 받았고 그때 병원 측의 착오로 제 검사 결과지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결절이 조금 있다는 전화 통화만 들었습니다. 이후에 진단받고 보니 그때 좌측 위방에 1cm 크기 이상의 이상 소견이 기록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단순한 미세 결절로 오해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 경험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까지가 검사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다녀왔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결과지를 직접 받고 수치를 확인하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몸의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멍울, 가슴의 묘한 통증,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신호는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그걸 지나치면 암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정기검진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 몸과 대화하는 습관, 스스로 리듬을 돌보는 태도까지 포함해서 그 모두를 예방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